자, 시장은 선택을 통해서 발전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자, 선택. 쉽게 생각해보면 자연 선택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지. 그 강한 자들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그냥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근데 당연히 그러면 셀렉션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선택되지 않은 애들도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여기서 디셀렉션 혹은 데스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이제 뭐 일단 검증은 해야지. 검증은 해보고 딱 어떤 제품을 검증을 해봤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실렉트하고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없애고 이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러한 것이 여기서 디스는 셀렉션과 디셀렉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제품이나 서비스 수준에서 발생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의 발전. 자, 이 시장의 발전에는 어떤 과정이 꼭 포함되어야 하냐면 selection 플러스 deselection. 그리고 이 글에서 deselection이라는 거를 굳이 안 알려줘도 우리는 selection만 얘기해줘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명시를 해놓은 걸 보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이 제품 서비스 수준에서 벌어진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자, 그러면 그 사라진 제품들이 아마도 디셀렉트 된 제품들일 것이다. 시장에 출시를 해봤는데 소비자들한테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이제 그건 더 이상 안 만들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제품 서비스 수준에서는 그렇대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의 어떤 기업들 사이에서 프리마켓이 있다면, 프리마켓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고, 누군가가 일부러 개입해서 얘네들을 막 조정해주고 관계를 설정하는 걸 도와주고 규제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니네끼리 자유롭게 경쟁해. 컴퍼니들 사이에서 프리마켓이라는 거는 자유 경쟁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디셀렉션이 기업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업들 사이에 프리마켓, 프리 컴피티션, 완전히 프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쓴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이 있잖아요, 기업들 사이에서. 정부가 모든 걸 다 떠먹여주진 않잖아. 모든 걸 규제하지는 않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제품 서비스 수준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업들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을 먹어서 합병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작은 회사들이 시장 이제 경쟁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니까 셀렉션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큰 회사들이 점점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들 여기서 내이는 디셀렉션을 당한 기업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걔네들을 인수하거나, 당연히 얘네보다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인수를 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자연 얘기를 살짝 꺼내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연 얘기를 우리가 잘 여기랑 연결을 시켜줘야 한주금이 파악이 가능한 문제였단 말이야. 자,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실패한 오르거니즘, 자, 얘를 그럼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셀렉션 상태에서 제외된 디셀렉션을 당한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디셀렉션 기업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쨌든 이 글의 주요 소재는 마켓이기 때문에 계속 끌어와야 돼, 의미를.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그 기업이 음식이 된다? 이게 뭘 표현한가? 위에서 얘기한 인수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네. 인수된다? 더 성공적인 크리처. 그럼 얘네들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면 돼?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셀렉션을 받은 기업이야. 이렇게 비유적인 문장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때는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붙여가지고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너희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안 읽어도 되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거 했잖아.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기업들 간에서도 디셀렉션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선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대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디셀렉션 된 기업들이 더 성공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인수가 된다. 인수합병을 당한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게. 이게 successful creature들을 위해서 푸드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지. 자,
근데 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실패했어. 그래서 인수합병을 당했어. 그러면 그것의 자원. 자,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자원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직원들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여기 강의실, 우리 회사도 우리 학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잖아. 만약에 러셀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망했어. 그래서 뭐 시대한 인재가 먹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칠판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랑 여기 뭐 빔 포인터 같은 거 다 리소스들이란 말이야. 이거 갖다 버릴 거냐고. 누구를 위한 푸드가 되어줘야 돼? 시대 인재를 위한 푸드가 되어줘야 돼. 거꾸로 할 거야. 그래서 그 자원이 자유로워진대요. 더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어떤 회사가 망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어디 넘기는 상황이니까 얼핏 보면 되게 슬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좋은 거야. 그 회사는 어차피 디셀렉션을 당할 정도라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수명을 가진 기업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그 기업 안에 그 예를 들어 곧 망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오히려 얘네들은 자유롭게 풀려나가서 더 뭐 삼성 같은 대기업에 가는 게 얘네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강의실에 뭐 책상이 50개인데 여기 막 5명 앉아있어? 나머지 45개 책상을 필요한 곳에 주는 게 오히려 이 전체적인 마켓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덕티브 유즈는 그 자원을 조금 더 잘 써줄 수 있는 성공적인 회사에 그 자원을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더 성공적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자원도 넘어가. 자원을 같이 넘기는데 생산적인 용도를 위해서 넘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그냥 기업의 전체적인 총 생산성이 있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원이 쓰일 수 있다. 망할 회사에 묶여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원이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긍정적인 지금 상황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기해주네. 이거는 좋은 거야. 너네들 뭐 누구 탈락해서 회사 망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좋은 거야. 자원이 생산적으로 지금 더 쓰이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하나의 기업 안에 멀티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메가스터디도 사실 뭐 인강 부서 있고 뭐 현강 부서 있고 뭐 수능 재수반 뭐 기숙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로 나뉘어져 있잖아.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아마 뭐 컴피티션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페일링 비즈니스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지 사실. 여기에 있는 자원을 성공하고 있는 부서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 오랫동안, 자, 투가 붙은 순간 이거 약간 지금 별로 좋지 않게 봐야 되는 상황이네. 토러레이트라는 거는 참다, 용인해주다, 견디다 이런 뜻인데 실패하는 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용인됐다라는 거는 뭐야? 제가 진작에 저 파산시키고 저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쟤네들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줬다. 근데 참아줬다는 거는 얘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으니까 참았겠지. 자유경쟁이었으면 이미 도태됐을 건데.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failing 비즈니스는요,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에 비해서 오래 버티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 봐서 알겠지만은 이 글에서는 failing 비즈니스는 그냥 그때 빨리 없어지는 게 마켓 입장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게 자유 경쟁 상황이었다면은 얘네들 도태했을 거거든. 근데 톨러레이트가 됐다라는 걸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에서 일부러 얘네들한테 뭐 기회를 주고 있다든지 얘네를 조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다든지 뭔가 보호장치가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뒤에 봤더니 걔네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경쟁에 놓여있지 않네. 그래서 오래 버틴 거네. 만약에 얘가 자유 경쟁 체제로 떠밀려졌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애들이야. 자,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자연 얘기로 넘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붙여가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자야. 사자를 여기서 어떤 뭐 비즈니스나 컴퍼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사자인데 동물원에서 길러진 사자야.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어떤 비즈니스? 보호받은. 그치?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 있는 라이언은 위크 개체, 약간 약한 개체라고 봐주는 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동물원에서 길렀다고 해서 다 약하냐?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 페일링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이언을 페일링 비즈니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라는 거는 뭔가 걔네들을 위한 보호장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페일링 비즈니스가 만약에 와일드, 야생으로 탈출했어. 자, 그러면 야생은 이제 우리 마켓으로 따져보면 무슨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경쟁이 자유롭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찐 야생 그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경쟁이라고 적어볼게. 자, 근데 걔네 어차피 페일링 비즈니스였잖아. 우리 회사가 쟤를 보호해줬으니까 남아있었던 거지. 제가 자기 힘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 내몰려졌다면 벌써 죽었을 애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의 기대 수명은 낮을 것이다. 당연하죠. 기대 수명이 낮다라는 거는 오래 못 가서 죽을 거라는 얘기고 망할 거라는 얘기고 성공적인 사자 즉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얘를 먹을 거라는 얘기고. 그지? 왜냐면 걔네들은 신경을 두고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네 완전 깔끔하게 이해됐지? 이제 비유적인 것들 다 이해됐지? 자, 그럼 봐보세요. 1번 디비전을 일단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비즈니스야. 자, 어차피 근데 1, 2, 3, 4, 5번 다 디비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 몰라도 상관없었겠다.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 얘기였으니까 컴퍼니건 겠거니 하면 돼. 자, 근데 부서들이 마케팅 시장이 더 센시티브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이 더 어떤 변화에 민감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 민감하다라는 건 이 맥락에서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1번 탈락이죠. 2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자, 변화에 저항하는 디비전 보호를 받았다면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에 조금 더 뭐 편안함을 느낄 거니까 뭔가 변화를 싫어할 수는 있겠지. 얘는 파산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고 죽을 것이다인데 2번 헷갈린 친구들 잘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기업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너무 휘릭휘릭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 없이 그런 기업도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표현 하나에 꽂혀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resisting change 하는 게 보통은 경쟁에서 위험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파산으로 이어지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나? 이 글의 내용을 조금 너무 협소하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지만 좀 협소해. 3번 한번 볼게요. 자원을 낭비하냐 잘 쓰냐 얘기는 아니죠? 넘어가고 4번에 계속되는 경쟁에 마주했다. 일단 여기서부터 탈락이지. 저 지금 동물원 사자는 마주친 적이 없어. 탈락. 5번 경쟁이 없이. 자, 봐봐. 경쟁이 없으면 변화에 저항할 수 있어. 근데 변화에 저항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 사람이 경쟁을 한 적이 있냐 없냐는 판단할 수 없어. 누가 더 폭이 넓은 거냐? 5번이 폭이 넓은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면 5번을 가져야 되겠지. 경쟁을 없이 그냥 지냈던 보호받았던 부서들은 오래 못 산다. 5번이 정답이었어. 그래서 선지 같은 거 있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게 있으면 이거를 반대로 틀어서 생각해 봐야 돼. 변화에 저항하는 거? 그래, 이러면은 약간 경쟁에 취약할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화해? 이것도 좋은 건가? 이게 뒤집어가지고 그것까지 아우를 수 있다 만약에 그래 내용이. 그러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틀어서 뒤집어 보는 거. 선지 하나하나 딴지 걸어보는 거 꼭 해보셔야 돼요. 선지 특히 둘 중에 하나 남겨놓고 맨날 엉뚱한 거 찍는 분들은 꼭 그거 해보셔야 돼. 딴지 걸기. 표현 하나하나 다. 알았지?